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문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전에 성남공항을 떠났습니다. 끝나지 않은 북핵 터널에 있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보다는 무거워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오늘 못 옵니다. 국회에 있어요. 생신이라서 제가 하는. 좋아하겠네요. 그 사람도 지금 요즘 열받아가지고서. 준대 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죠. 특히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보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북한의 외무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로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정말 북핵의 단판은 아니지만 정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사실 아마 대통령 연설의 상당 부분이 북한 핵 문제 다루길 텐데 네. 북한의 이영호 외무상이 맨 앞자리에 앉게 돼서 네. 뭐 자칫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이영호 외무상 간에 시선이 마주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네. 예. 공교롭게도 북한 외무상이 맨 앞자리에 지금 자리 배치가 됐어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큰데 그 대신 이영호 외무상이 우리 문 대통령의 연설 시간에 자리를 지킬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네. 일부러 뭐 자리를 피하는 식으로 해서 좀 늦게 들어오면 네. 연설 기회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지금 연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날 뭐 러시아, 중국도 함께 연설 정상이 해야 되는 걸로 순서가 잡혀 있는데요. 네. 그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말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외교적으로 모색 안 되면 이제 군사 옵션에 무게를 싣는 바로 때리겠다라고 하던데요. 특히 휴전선 북쪽 지역에 있는 대포까지요. F-35 전투기 엔진 굉음을 적들이 들으면 영혼이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군사 옵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 즉 이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네. 한 시간에 한 40만 발 정도를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40만 발을 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 이남까지 다 이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될 경우에 우리의 산업시설이나 건물이나 이게 상당수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장사정포고 네.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이렇게 아마 지금 밑에다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연구하는 걸 보면 뭔가 군사적 옵션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전술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네. 어디든 자리를 비우면 늘 싱숭생숭하기 마련입니다만 특히 국방부 장관과 통일외교안보 특보 간의 이 난타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송영무 장관이 작심을 하고 문정인 특보,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개탄스럽다 하던데요. 이거 어르신 떠난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이렇게도 표현했죠.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학자다. 그런데 내가 자신이 이제 장관 되기 직전에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학자로서, 그러니까 뭐 특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학자로서의 발언이다. 이런 정도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인 정석 의원의 이 참수작전 언급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답변을 했는데요. 내부를 볼짝 치면 사실 지금 그 정가에서 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지금 그 이 청와대 어떤 기류 자체가 사실 강경하다라고 비난하는
예를 들어 문정인 특보만이 아니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네.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너무 강경하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강경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용 안보실장이나 혹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니다라고 네. 그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리어 더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경파와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참수 작전조차도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부적절했음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국방장관이 전혀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답변에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국방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말이 거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리 이제 그 문정인 특보의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그런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기조와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이제 특보를 향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거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문정인 특보는 특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문정인 특보의 얘기가 곧 뭐 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까지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특보의 얘기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의 어떤 좀 우회적인 방식으로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네. 직공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후에 논란을 차단한다고 하는 뭐 그런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거친 발언이다.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성환 평론가님 입장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사실 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안보를 생각하고 군대의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어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 나갈 때에 군사적인 어떤 대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어떤 군의 어떤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특보로서의 문재인 교수가 하는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데에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 장관이 그냥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는 어떤 이런 모습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러한 어떤 행동이나 발언 자체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안보 부문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은 점점 깊어갈 거고요. 어쨌든 참모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영상으로 북한 속에 들어갔던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순진한 얼굴의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같지 않습니다. 반전 코드가 숨겨져 있거든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Just like this. Yep, even in North Korea, kids love video games. For these 14 and 15-year-olds, these are not just games. This is practice for real life. What if I told you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Yes. 늘 게임을 즐긴다는 아이들, 우리가 볼 때 한국에서도요, 남한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만 단호하게 미국인이라면 쏘겠다라고 훈련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 저 대목이 가장 이제 인상적일 텐데 저게 지금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 비춰졌을 때 북한을 어떻게 볼까? 네, 이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정말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CNN이 조금 더 북한 주민들 또는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호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인지 네, 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북한이 어제도 아마 지난번 미사일 발사, 괌까지 날아갔던 3,700km를 날렸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뒤늦게 다시 공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했다는 그것도 과시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CNN이 가서 이 취재를 했던 아마 기간이 미사일 발사 시점과 어느 정도 겹치는지 제가 지금 취재를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점들을 일일이 다 서방 세계에 이렇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의도, 그 점이 아마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행간에 담겨 있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인은 가슴에 털이 난 사람. 지금
영상을 보면은요, 아주 정교하게 연출했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훈훈한 외모의 청년들을 주로 앞세우기도 하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CNN이 가고 싶었다고 해서 취재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허락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네. 17일 동안 지금 CNN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평화롭게 그렇죠. 낚시대를 우리는 기울이기도 평화롭고 하고요. 어린애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미국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타내서 한 거고 한 2년 전에 태양 아래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한번 방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파문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네. 북한 측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이제 찍었어요. 그 몰래 카메라에 뭐 어떤 게 있냐면 다 연출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다 연출한 모습들이 그대로 방영이 됐거든요.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자가 찾아간 곳을 보면 사실은 북한에서 굉장히 잘 살고 평양 시내에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쌀밥에 저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아가면서 결국 촬영을 하고 저기는 또 백화점이더라고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서 보여주고 사실은 저도 뭐 북한에 가봤지만 이탈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안내원이 안내하는 곳만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완벽한 준비가 있다.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서방 세계에 알리고 싶은 취지에서 아마 CNN 기자를 좀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비장의 무기인 듯한 여성이 나옵니다. 농민 아주머니인데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미국이라고 꼽더라고요. 미국 기자가 상당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적대적인 답변만 들어서 말이죠. 그러나 치밀한 연출의 결과물 같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닌 연출의 흔적, 여기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Even getting permission to come here is complicated. There's a lot of discussions that are happening, making sure that we're going to the right place, speaking to the right people. What's the farthest that you've ever traveled from home? 아주 멀리 못 가봤습니다. 한번 미국 땅이라는 데 가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visit the U.S. Her answer surprises me. No North Korean has ever told me they want to visit the United States. 네, 미국 땅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I want to see what on earth the U.S. looks like to be harassing Korean people so much.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구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It's so hard for us right now because of it. 예수님 하나만 믿고 생활하기 I really curse the Americans and want to destroy their land. 윌 리플리 기자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요. 저분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워낙 수더분한 모습에다가 웃음소리 경쾌했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저렇게 일격이 나오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번 웃으면서 아무 데도 못 가봤다. 거기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미국 가고 싶다고 한 다음부터는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길래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부터 시작을 네. 해서 한숨도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말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지금 뭐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저 모든 동영상을 아마 CNN이 이제 출국을 할 때 또 검열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CNN이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가까지도 굉장히 이 촉각을 곤두 세웠을 텐데 실제로 이 연출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분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 네. 우리가 지금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궁핍한 건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압박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네. 어떤 쇠뇌가 계속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노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 바로 표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번 네. 핵 실험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부터는 먹여 살리겠다. 이런 어떤 교육 속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을 볼 때 저도 이제 북한 다큐멘터리 몇 부작으로 나온 거를 굉장히 열심히 본 적도 있고 뭐 이번 이제 장면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된 국가에 CNN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글로벌 매체가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촬영한다고 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름대로의 연출이라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나 네. 북한 주민들이 핵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최대한 하여튼 외부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갖고 CNN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CNN이나 해외 매체가 들어가서 촬영을 할 때 약간 좀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할 만한 소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들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네. 마치 북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비추는 것이 그것 자체가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들이 총을 쏘는 것은 저런 게임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많이 즐겨하는 게임인데 저기 가서 아이한테 질문을 만약에 저기 총을 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마 교육받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마치 아이들이 총 쏘는 훈련을 연습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곡해야 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런 면에 있어서는 좀 걷어내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냉전 체제에서 북한도 사실은 미국이나 소련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불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팩트만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왜 아까 그 기자가 네. 내가 미국인이라도 쏠 것인가라는 질문을 느닷없이 한 건 아니고요. 게임 내용 속에서 미군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의 게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국인이라도 죽이겠느냐 이 대답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선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저렇게 총 쏘는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사람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세뇌 교육을 통해서 저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마치 미국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세뇌적인 어떤 교육 방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네. 하면은 오히려 북한 사회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경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북한에 대한 우리 쪽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